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희련입니다. 지금부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교육의 교환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길잡이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교환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교환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 요인 조사는 작업 중에 단순 반복 작업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해 요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거하거나 감소를 시켜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해 요인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요인 조사 실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로 구분이 되며, 정기조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반면에 수시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했거나 또는 신체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에서 새로운 설비나 작업이 도입됐을 때, 또는 업무량이라든지 작업 공정 등이 작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수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 요인 조사 실시 자격은 특별히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로 유해 요인 조사자를 지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동일한 작업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동일한 작업이라는 것은 작업량이라든지 작업 속도, 그다음에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작업 자세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작업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방법, 또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같을 때는, 같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동일한 작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동일한 작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가장 큰 2개 작업을 선정을 해서 유해 요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한 작업이 10개가 넘어갔을 때는 초과한 공정수가 5개 이상일 때마다 1개씩 추가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동일한 작업장에서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산정표를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 정상 조사는 유해 요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작업의 종사자 모두에게 정상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단위 작업별로 구성된 작업이라든지 공정은 단위 작업 각각에 대해서 부담 작업 여부를 평가해야 되고요. 단위 작업 구분이 어려울 때는 그 공정 전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사 기준은 작업량, 속도, 그다음에 작업 강도, 그다음에 작업장 구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작업입니다. 그 고시 작업에서 부담 작업 11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공정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입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호에는 노출 시간,
그 다음에 신체 부위, 그 다음에 작업 자세,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일일 총 누적 노출 시간 및 빈도를 부담 작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작업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다음은 부담 작업 4호부터 6호까지입니다. 다음은 부담 작업 7호부터 11호까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종별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파악을 하면은 위험군으로 살펴봤습니다. 고위험군은 대체로 조리, 청소 직종에 해당이 되고요. 저위험군으로는 운전, 그 다음에 통학 차량 보호 탑승자, 그 다음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영양교사, 그 다음에 당직자, 이런 직종으로 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종사자 직종 중에 근골격의 부담 작업으로 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종인 조리 직종, 그 다음에 청소 직종에 대해서 각 직종의 작업 내용입니다. 작업 내용. 그 다음에 청소직도 마찬가지로 청소 내용,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성 또는 청소할 때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를 사용하는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이런 것들이 유해 요인으로 고위험군 유해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로 저위험군으로 파악된 운전직이라든지 통학 차량 보호 탑승자직, 그 다음에 시설 관리하고 영양교사에 해당되는 직은 위험 요인으로 저위험군으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유해 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서 반복 동작은 동일한 근육을 사용해서 동일한 동작을 할 때의 수행 방법입니다. 이것은 좀 더 위험해지는 그런 형태의 반복 동작은 다양성이라든지 속도가 증가할 때, 또 더 힘든 동작을 수행할 때, 이럴 때는 반복 동작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 동작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확대한다든지 직무를 순환한다든지 조절해서 작업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작업량을 감소하고 또 짧고 잦은 휴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들이 반복 작업의 유해 요인을 감소하는 대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은 관절이 중립 위치로부터 벗어났을 때 또는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될 때,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노출될 때의 횟수나 시간이 길어질 때가 가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소 방안으로는 각도가 조절되는 테이블, 그 다음에 회전 의자 등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를 제공하는 것들이 감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도한 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들거나 꺼내거나 또 당기거나 운반할 때 과도한 힘의 형태로 파악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가중하는 그런 요인은 자세가 중립 위치로부터 벗어날 때, 또 동작의 반복 횟수나 속도가 증가할 때 증가합니다. 가중됩니다. 반면에 감소하는 방향은 지급량의 무게를 경량화한다든지 크기를 줄인다든지 올바른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2인 1주로 작업하는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힘에 의한 노출 수준을 감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속 스트레스에 대한 유해 요인 설명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키보드나 이런 작업대의 각진 모서리 부분이 각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목이나 신체 일부가 지속적으로 눌리는 경우 또는 손바닥이나 무릎 등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또는 충격을 주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소 방안은 아까 각진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부드러운 재질로 받침대를 설치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감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먼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요. 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일 경우에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기본 조사,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정상 조사에 의해서 유해도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에 대해서 점수를 가지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흐름이 유해 요인 조사입니다. 조사 방법을 좀 더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은 1단계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유해 요인 기본 조사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골격계 정상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작업 환경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단계로 계획서에 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개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요인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식에 따른 단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서식 1로 해가지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은 단위 작업별로 1호부터 11호까지이며 노출 시간이나 노출 빈도, 그 다음에 작업 부위, 작업 자세하고 내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식은 유해 요인 조사표 작성입니다. 조사 개요, 그 다음에 작업장 상황 조사, 그 다음에 작업 조건 조사. 작업 조건 조사 중에서는 유해 요인 조사자가 작업별로 주요 작업 내용을 단위 작업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면담을 통해서 작업 부하하고 작업 빈도를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별로 유해 요인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 형태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로 근골격계 질환 정상 조사표를 면담 조사 또는 작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사하고 신체 부위별 통증 여부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서식 4에서 작업 환경 개선 계획서를 부서별로 단위 작업별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작업자 의견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작성을 해서 추진 일정, 개선 비용에 대한 그 다음에 총 점수를 반영해서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작업 환경 개선 결과 보고서를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단위 작업, 동일 작업, 그 다음에 정행 작업, 비정행 작업의 중요한 용어는 중에서 단위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고요. 단위 작업이라는 것은 특정 작업이나 공정의 내용이 둘 이상의 동작이나 자세가 서로 연결되는 둘 이상의 세부 작업으로 구분해서 그게 구분이 가능할 때 그 작업을 단위 작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따라해 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 따라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 해당 여부에 대한 체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명 같은 걸 기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현업 업무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합니다. 주로 단위 작업별로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수행하는 업무 중에 작업 자세와 내용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노출 시간, 그 다음에 빈도의 일일 총 누적 시간이나 빈도를 합산해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부담 작업의 호를 판단하는 작업별 노출 시간이라든지 노출 빈도가
부담 작업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작업별로 노출된 노출 시간이라든지 노출 빈도를 하루 총 누적 합산해서 부담 작업의 호에 부합하는지를 최종 평가를 해서 부합할 경우에는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표로 해서 표시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이 근골격의 부담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 예시로 1호부터 11호까지 노출 시간, 신체 부위, 작업 자세, 내용, 그리고 1일 총 누적 노출 시간하고 노출 빈도를 확인한 부담 작업 최종 평가서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의 급식과 청소는 2호, 4호, 8호에 대한 근골격의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 체크한 작성 예시입니다. 여기서 학교 조직에 대한 노출 시간과 빈도에 대한 누적 합산 결과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은 조리직 전체는 2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직 중에 전처리, 조리 및 세척, 청소 종사자는 4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직 중에 조리, 세척, 청소는 8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 4, 8호가 부담 작업이 학교 조리직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위의 요인 조사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먼저 조사 개요는 학교명 같은 거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의 작업장 상황 조사는 근로자 면담을 통하여 화학 설비, 작업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한다든지 또는 작업량 변화,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업무 변화 여부를 해당 칸에다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은 변화 없음 쪽을 체크를 하고 이때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변화 없음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작업 조건 조사로서 이것은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단계는 유해 요인 조사자가 작업명하고 해당 작업 내용을 단위 작업 순서대로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작업별 작업 포함 및 작업 빈도는 해당 작업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서 보아와 빈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힘든 정도를 점수로 변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당 부담 작업 허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를 하고 그 해당 작업에 대한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로 근골격계 질환 정상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조사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종사자 모든 작업자한테 개인별로 다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직접 작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조사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서 문답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정상 조사표를 작성할 때 정상을 가대 또는 가소평가해서 작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체 부위를 통증이나 불편함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표에. 그래서 신체 부위별로 1년 동안에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체크하는데 해당되는 쪽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로 작업안 개선 계획서 작성 단계로 단위 작업별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 그다음 추진 일정하고 개선 비용, 그리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부담 작업을 개선하는 것, 할 것, 부담 작업이 개선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제약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사용에 편리한 것도 그 방법도 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개선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5단계로
작업 환경 개선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로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급식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 작성 예시입니다. 학교 급식의 조리직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 예시로서 2호는 식자재 검수 및 보관 작업,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 배식 작업, 세척 작업 또는 청소 작업의 2호에 해당이 되고요. 4호에 해당되는 것은 전처리 작업, 좀 조리 작업, 그 다음에 8호에 해당되는 것은 조리 작업하고 세척 및 청소 작업이 신체 부담 작업에 해당된다는 작성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유해 요인 조사표 작성 예시입니다. 조사 개요하고 작업장 상황 조사에서 작업장 상황 조사는 작업 설비, 작업량,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업무 변화에 대한 체크를 하고요. 최초 평가 시에는 변화 없음을 체크를 하고 이후부터는 변화 사항을 만약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하게 변화 일정을 적어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표에서 작업 조건 항목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것은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1단계는 유해 요인 조사자가 작업별로 작업 내용을 작성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작업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작업별, 작업 부하하고 작업 빈도를 조사해서 결과표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로 유해 요인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해 요인별로 단위 작업명하고 그 다음에 단위 작업별로 발생 원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의 부담 작업 2호에 대한 유해 요인 평가 결과입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중에서 4호에 해당되는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 대한 유해 요인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의 부담 작업 8호에 해당되는 과도한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식 3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작성한 예입니다. 부서별로, 단위 공정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면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일정을 정하고 개선 비용 및 개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한 개선 계획서의 작성 예시입니다. 다음은 서식 5에서 작업 환경 개선 결과서 작성에 대한 작성 예시로서 개선 계획별로 해가지고 개선 결과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해서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대한 개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